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참 각박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 매일 싸우고 저에게 화풀이하는 부모님 밑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아빠는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시고 그에 대한 화풀이는 그대로 저희에게 왔어요. 처음 맞을 때는 너무 무서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일 맞으면서 맞는 것은 당연시 되었죠.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맞는 게 일상인가 보다. 나는 맞으려고 태어난 아이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어느새 제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 같은 걸 왜 낳아서 이 고생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네 아빠도 안 만나고 너도 안 낳았으면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저를 대체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후회된다는 부모님. 그래도 저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있는데 계속해서 오는 안 좋은 말들은 저를 너무 병들고 피폐하게 했습니다. 어릴 때는 꿈도 많았죠. 비행기 조종사, 소방관 등등. 하지만 어느 때부터 저는 제가 제대로 된 꿈도 없는 속이 텅 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나는 주변에서 제대로 사랑도 못 받는 사람이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소리나 듣는 아이인데 하면서 항상 주눅만 들 뿐이었죠. 학교에 다니니 친구들은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도 계속 좋아 보이는 옷과 자전거 등등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몰래 친구들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거나 친구 집에 가서 좋아 보이는 물건을 훔친 적도 있었죠. 눈치를 못 챈 친구들도 있었지만 눈치를 채서 본인 물건에 대해서 변상하라면서 본인 부모님에게 말해서 일을 크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그 일로 학교에 오셔서 제게 말씀하셨죠. 너를 진짜 왜 낳았나 매일매일 후회되지만 네가 이런 거지짓까지 하고 다녀? 내 얼굴엔 먹칠을 적당히 해도 모자를 판이지. 너 같은 등신 같은 게 저런 게 뭐가 어울린다고 탐을 내? 보통의 부모들이라면 갖고 싶으면 말을 하거나 돈을 모아서 사지 했겠지만 보자마자 또 등신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욕을 하는 부모님. 맞는 것은 잠시만 맞으면 되고 금방 나으니까 괜찮았어요. 하지만 거친 말들은 제 마음속에 차디찬 얼음 조각이 되어 꽂혀서 좀처럼 녹지 않았습니다. 얼음 조각이 찔린 심장에서는 계속해서 차디찬 붉은 피가 흘러나왔죠. 너무나 아픈 마음에 심한 말들이 많이 들리는 날에는 집 밖으로 나오기도 했죠. 말 그대로 가출,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할 일 없이 밤새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건물의 계단실에서 잠도 자고 가출 청소년들도 만나서 패싸움도 벌여보았죠. 처음에는 가출이 하루 이틀 정도로 짧아서 학교 선생님께서도 금방 다시 학교로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깊이 걱정하지 않으셨지만 사춘기가 심해지면서 더 집에 가기 싫었던 저는 제대로 가출 청소년 집단에 가입해서 며칠씩 집에 안 가기도 했습니다. 땡땡아, 아무리 힘들거나 해도 너무 오래된 가출은 오히려 네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단다. 선생님은 네가 사회에 너무 부정적인 면들만 보고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땡땡아, 선생님이 너에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할까 싶겠지만 하루빨리 학교에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선생님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단다. 내일은 꼭 돌아오길 바랄게. 매일같이 오는 선생님의 문자는 정말 집에 가기 싫은 저에게는 정말 귀찮은 스팸 문자같이 느껴졌습니다. 전 선생님도 애들도 다 똑같은 애들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집도 가난하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어디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해서 계속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가출이나 하는 나는 그저 벌레 같고 루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걸 다 알면서 왜 위선 떨고 동정하고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매일 비슷한 문자가 왔지만 다 무시하고 가출하는 동안 친해진 아이들과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하도 집에 오지 않으니 계속해서 집에 오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나가서 살라는 문자도 왔죠.
그때는 드디어 부모님과 연을 끊는 거구나 하고 오히려 기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게 가출해서 몇 개월을 살고 있었죠. 가출한 애들도 학교나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저를 찾으러 왔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땡땡아, 너를 찾는다는 사람이 왔어. 혹시 우리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빨리 이사하려고 해. 너는 저분 한번 만나보고 따라갈 건지 아니면 우리랑 같이 갈 건지 말해줘. 혹시 모르니까. 그동안 즐거웠어. 미리 인사할게. 아쉽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친구들에게 미리 인사를 하고 저를 찾는 분이 있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날 찾으러 온 건가? 아니면 선생님일까? 정말 잡히기 싫은데 일단 인사는 해야 하고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겠기에. 친구가 알려준 카페 주소를 따라 가본 곳에는 여자분의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엄마인가? 선생님이신가? 떨리는 마음으로 여자분의 모습을 확인했고 저를 찾으러 오신 분은 선생님이셨습니다. 땡땡아, 그동안 잘 지냈니? 네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우연히 네가 있다는 곳을 찾게 되어서 오게 되었는데 네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뭐라고 널 찾아오나 싶은 생각도 있겠지. 다시 집으로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 만나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있는 곳을 힘들게 찾아와서 오셨던 선생님. 처음에는 절 설득해서 다시 집으로 그리고 학교로 보내시는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생각은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오로지 저를 위한 선생님의 배려였습니다. 네가 다시 집에 그리고 다니던 학교에 가기 싫다는 거 잘 알아.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보호해주고 전에 다니던 학교로 갈 수 없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리고 그러던 중에 선생님 부모님께서 너를 보살펴주겠다고 하셨어. 여기와는 많이 떨어진 시골이고 아마도 전학을 갈 수 있을 거야. 일단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부모님이 계신 쪽으로 가자. 선생님이 이제는 전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도와줄게. 너무나도 따뜻한 선생님의 제안. 순간 이제 친구들과 헤어져야 해서 고민도 되었지만 그보다는 따뜻한 누군가의 손길과 다시 펼쳐볼 수 있을 꿈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선생님 부모님이 계시다는 집에 갔어요. 안녕, 네가 땡땡이구나. 말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어린 아이에게 그런 험한 말이랑 손짓을 매일 했다니.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그저 저에 대한 동정으로 이러시는 것 같았던 선생님의 부모님은 그저 저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절 키워주셨습니다. 고생했던 아이, 불쌍한 아이가 아닌 그저 하나의 어리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로 돌봐주셨어요. 선생님 부모님 댁에서 저는 제가 가출했던 시간 동안 너무나도 바랬던 사랑과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시 학교에 다니면서 꿈도 펼칠 수 있었죠. 제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주신 선생님의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도 조금씩 해보았어요. 아무래도 가출하는 시간 동안 매일 놀고 한 게 몸에 배어서 처음에는 공부가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조금밖에 오르지 않아도 옆에서 격려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고 더 공부할 수 있었어요. 더 열심히 해보라면서 없는 형편에도 돈을 긁어 모아서 학원에도 보내주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 감사함에 보답하리라 정말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정말 추웠던 고3 겨울 똑딱똑딱 계속해서 가는 시계소리도 정말 신경 쓰이고 모든 것이 예민했던 날. 마침내 시계바늘이 발표 시간에 멈추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험번호와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하나하나 너무나도 떨렸죠. 제발 합격해야 할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걸어온 지난 시간들. 버튼을 누르고 너무나도 무서운 마음에 질끈 감았던 눈을 용기 내서 떴고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합격이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저는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집에서 매일 부모님에게 맞던 순간 가출하는 동안에도 언제까지 도망도 다니고 해야 하냐고 하고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생각나더군요.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몇 시간을 울었던지
대학에 가서도 큰 부담을 들이지 않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결과 저는 이제 이대를 졸업하고 이사가 되기 위한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과정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은 세월들이지만 저의 은사님, 그리고 은사님의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미약했던 제 꿈들도 펼쳐볼 기회가 없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부모님과는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 친부모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들은 너무 이기적이셨거든요. 돌봐주실 때는 계속해 모른 척 하더니 선생님께 제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와서 다정한 척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오는데 어찌나 역겨웠던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짓들이 다 구역질이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보였더니 역시나 지 벌은 난 못 주고 저에게 또 손찌검을 해오더군요. 그 자리에 계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셨던지 그 길로 그분들을 쫓아내셨고 다시는 절 보러 올 생각은 말라며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잘난 내 자식을 니들이 가로채놓고 어디서 행패냐며 소리 지르던 그 인간들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전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도 다시 돌아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르겠네요. 죽었다는 소식이나 들려온다면 제 마음이 움직여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저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선생님께 효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꽃길만 걸어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요. 이렇게 친부모에게 자식 취급도 못 받고 살던 사람도 기적처럼 좋은 분들을 만나 인생 역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